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셈블리 또는 그 파트별 모델링이 다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요거를 실제로 이제 깎아야 되잖아요. 깎으려면은 모델링을 직접 주는 방식도 있지만 실제 도면화 작업을 해서 그 도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면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세 번째 도면을 선택합니다. 도면 확인. 우선 기본적으로 표제란과 테두리, 그 다음에 크기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사이즈를 많이 써요? A3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A3 형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 글자들은 특별히 수정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하나 찾을 건데, 그 찾아보기 가셔가지고 1번 있죠? 1번을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투상도를 뽑을 건데, 투상도는 여기 왼쪽에 있는 투상도 방향 있죠? 요걸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형상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셔야 돼. 클릭.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정면도 해당돼. 정면도. 이게 정면도면 우리 평면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평면도 필요하려면 이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평면도가 생겨요. 그래서 두 군데를 딱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 다음 ESC 눌러서 취소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면도와 평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주 장점이죠. 솔리드웍스에. 캐드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그려야 되잖아요. 참고로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캐드를 다시 복귀할 거예요. 솔리드웍스, 캐드, CNC 선반, 머신 센터 총 4가지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다 잊어먹지 않게끔 제가 최대한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 취업 나가는데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나 평면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필요하죠. 우측면도는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평면도가 있고 정면도가 있으면 우측면도는 거의 여기쯤에 있거든요. 이쪽에.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뷰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뷰 레이아웃, 거기에 투상도라고 있을 거예요. 뷰 레이아웃에 여기 거기 보면은 투상도라고 써있는 거 있죠. 얘를 누르신 다음에 요거 이 1번에 적혀있는 이 정면도를 찍고 옆으로 빼시면 우측면도가 나와요. 이렇게 우측면도까지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입체도. 자, 입체도가 제일 중요한데, 입체도는요 요 투상도 버튼 다시 눌러가지고 이 정면도 있죠. 이 정면도를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을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상도 눌러주고 정면도 클릭, 그 다음 대각선 방향 클릭. 그러면 이제 입체도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면은요, 이 총 4가지 방향으로만 뽑아요. 평면도, 정면도, 그 다음에 입체도.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입체도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이제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숨은선 있죠, 숨은선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숨은선 나오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ESC 누르신 다음에 정면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표시 유형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표시 유형, 거기에 두 번째 걸 눌러보시면 숨은선이 이제 구현이 돼요. 안에 구멍 뚫린 게 숨은선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모체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부모죠. 부모와 자식 간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얘를 숨은선으로 찍어버리면 나머지 이 투상도 뽑아진 이 2개의 면도 다 숨은선이 나와요. 그럼 이건 좀 불편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은선이 필요 없는 그런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모체 유형 사용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취소하시고 다시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원선 복귀가 돼요. 다시 한번 갑니다. 얘도 클릭하고 모체 유형 사용 취소, 그 다음 세 번째 거 클릭 확인. 그러면은 얘만 이제 입체도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문선 다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도 색깔 입혀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투상도를 다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입체도 있잖아요.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이 방향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르게도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45도 방향이죠, 사실. 45도 방향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제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45도 말고 약간 좀 애매한 각도로 이제 또 뽑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45도 방향 말고. 자,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모델링을 불러오셔야 돼요. 파일에 열기 가셔가지고 1번 모델링 불러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입체도 방향을 잡아주세요. 각도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까 이런 식으로 잡혀있었죠, 지금 맨 처음에는. 근데 이번 반대로 한번 이렇게 틀어볼게요. 틀어보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세요. 컨트롤 S 저장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탭, 아까 그 도면화 작업했던 거 있죠? 거기 불러옵니다. 자, 다시 이제 뷰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모델 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찾아보기 있죠? 찾아보기에 이제 1번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투상도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여기 보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 다른 뷰라고 해서 옵션에 보시게 되면 현재 모델 뷰라고 있죠? 현재 모델 뷰라는 걸 체크하시고 미리 보기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모델링 상의 각도 잡아줬던 그 방향대로 투상도가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투상도 잡힌 거죠. 얘는 현재 이 방향이죠. 지금 이 방향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투상도 이제 입체도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상도로 이렇게 이 투상도 기법을 써서 쓰는데 기능을, 근데 입체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요게 훨씬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각도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투상도 뽑는 거 이제 설명 마칠게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부품에다 번호 매겨야 돼. 번호. 자, 부품 번호 매기는 거 진행할게요. 이제 자, 번호는 어떻게 매기냐면요, 거기 주석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부품 번호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부품 번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투상도면을 찍으세요.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렇게, 잠깐만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원에 지시선으로 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 2포인트죠. 하나, 둘 이렇게 찍어주시고, 안되면 취소하시고 다시 하세요. 이렇게 여기 요 면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시선을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자, 도면이 부품이 많으면은요, 많고 좀 정신없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지시선을 표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얘는 1번 부품이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부품만 투상으로 됐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시선은 숨길 거예요. 한 번만 클릭하셔도 되겠다. 한 번 클릭. 그러면 한 번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타 속성이라고 있거든요. 기타 속성 가셔가지고 여기에 지시선이라는 그 항목이 나오고, 거기에 지시선 없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지시선이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부품 번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기타 속성, 그 다음에 여기 지시선 항목에 없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번호만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숫자 있잖아요. 또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은
부품 번호 문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부품 번호 문자. 거기에 문자라고 이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거고, 부품 여기 문자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번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기타 속성으로 가셔가지고 요 문서 글꼴 사용 있죠?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글꼴에 가셔서 크기를 지금보다 더 키워주시면 돼요. 한 20 정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품 번호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